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한입니다.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차트 패턴을 공부하다 보면 헤드앤숄더, 웨지 패턴은 물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패턴까지 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실전 매매에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패턴을 암기하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패턴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본질입니다. 차트 패턴이 어떤 원리로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고 그 패턴들을 탐구를 하다 보면 단순히 암기가 아닌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차트 공부가 훨씬 쉽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차트 패턴을 활용을 해야 실전 매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무런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암기로 실전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오히려 패턴의 저주에 걸리게 되면서 내 눈에 얼핏 비슷해 보인다 싶은 차트 패턴이 보이면 싹 다 작도부터 해버리고 무지성으로 진입했다가 결국 포지션 들어가는 족족 전부 다 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2번, 3번 겪는 순간 역시 매매는 도박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단정 지으면서 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오늘 정성 가득 담아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누르고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패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추세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쓰면서 근거를 하나하나 덧붙이는 이유가 결국 이 추세가 이어질지 끝날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차트 패턴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이해하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차트 패턴은 추세 반전형 패턴, 그리고 추세 지속형 패턴,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세 반전형 패턴으로는 더블탑, 헤드앤숄더, 웨지 패턴 등이 있고, 반대로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는 트라이앵글, 플래그 패턴 등을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세 반전형 패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블탑 패턴은 이런 식으로 명확한 2개의 고점이 비슷한 수평선에 놓여지는 차트 패턴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기는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진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패턴만 보고 진입을 했다가는 잦은 손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 근본적으로 이 더블탑 패턴이 왜 추세 반전 패턴이 될 수 있는지부터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블탑 패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래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걸 전제로 하죠. 그런데 한 번의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점의 높이가 이전 고점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따라서 추세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롱 포지션이 아닌 숏 포지션에 베팅을 걸어볼까라는 매매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 사실 이 내용이 추세 반전 패턴을 접근하면서 이해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더블탑 패턴의 핵심은 이 추세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되려면 이 추세의 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추세의 세기에 대한 교육 내용은 추세 분석 2강에 올려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더블탑 패턴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더블탑 패턴에서는 이런 식으로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물론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탑 패턴을 근거로 타점을 진입할 때 넥라인 돌파 시점이 아니고 전고점이 파악되었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그 즉시 바로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손익비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트를 봤을 때 더블탑 패턴의 손절 라인은 어디로 설정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둬야겠죠. 근데 이때 넥라인에서 진입을 한다면 전고점 구간까지 포인트 이격이 거의 3.8%나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고려를 했을 때 진입가부터 손절가까지 1% 이상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1%의 이격도만 있어도 리스크 테이킹을 전체 자산의 5%로 가져가도 최대로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3.8%의 이격도가 있다면 승률이 진짜 좋은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보고 결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추세 반전 패턴을 구글링을 하면 전부 다 진입 타점을 넥라인 돌파 시점으로 보는데 너는 뭔데 자신있게 이렇게 다른 방식을 주장하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런 관점을 갖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걸
설명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이 추세 반전 패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세 반전이라는 건 기존의 추세가 새로운 추세로 바뀐다는 뜻인 거잖아요. 결국 지금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져 왔지만 나는 새로운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 베팅을 한다는 게 이 더블탑 패턴, 추세 반전 패턴의 본질인 건데, 새로운 추세에서의 초입에 진입을 했다는 건 결국에는 손익비가 좋아야 되는 타점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넥라인에서 타점을 잡으면 손익비가 어떻죠?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드리는 이 고점 부근에서 타점을 진입을 하면 손익비가 좋은 장점은 생기기는 하지만 확률은 떨어지는 단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직전까지 상승 추세에서 생긴 매물대가 아래로 하방 돌파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만 추세 분석을 하면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 고점 부근에서 숏 포지션을 먼저 잡는 건 확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떨어지는 반면에 그걸 상쇄시켜 줄 만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 반전 패턴을 시도할 때는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시그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량 거래량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라는 건 특별한 힘이 억누르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 추세가 꺾이려면 그에 걸맞는 에너지,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쌍봉 패턴으로 매매를 하는데 대량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타점을 진입한다? 그건 확률이 매우 떨어질 수도 있는 역추세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진입하지 않는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때 초입의 포지션을 진입하고 실제로 그 방향성에 맞아 떨어진다면 추세의 시작부터 한 파동을 끝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은 떨어지지만 손익비가 좋은 타점으로 우리가 이 더블탑이나 더블 바텀 패턴을 근거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전고점인 손절 라인까지 가격이 다시 도달한다면 그때는 내가 생각한 고점이 마지막 고점이 아니고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집 부리지 않고 깔끔하게 그냥 손절을 해주면 됩니다. 제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논리가 만약 이해가 되셨다면 헤드앤숄더 패턴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은 3개의 연속적인 고점이 나타나는 패턴인데 우린 이 3개의 가운데를 머리라고 칭하고 좌우를 나눠서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로 부릅니다. 이 패턴에서 역시 중요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헤드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와줬는지 여부입니다. 원래 추세 반전 패턴에서 대량 거래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제 이전 영상을 살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기존의 추세가 꺾이려면 그에 걸맞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추세 반전이 될 때는 그만큼 힘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머리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와야만 그 이후에 생긴 오른쪽 어깨의 고점 높이를 파악하면서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 근거로 판단을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명확한 판단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헤드 구간에서의 대량 거래량 유무고 1차적으로 이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족족 전부 다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작도를 하고 끼워 맞추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세 반전 패턴에 대한 논리가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당장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진입은 당연히 오른쪽 어깨에서 진입을 해서 좋은 손익비를 가져가는 게 맞고 손절가는 헤드 구간으로 설정해 줍니다. 헤드앤숄더 패턴 역시 본질적으로 추세 반전 패턴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서 진입을 했으면 다시는 헤드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RSI 다이버전스까지 컨펌이 된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가 반드시 왼쪽 어깨에서만 발생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헤드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왼쪽 어깨에서부터 다이버전스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명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패턴은 웨지 패턴입니다. 쐐기 모양으로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수렴하는 패턴인데 이 모양이 점점 뾰족하게 좁아지면서 방향성을 예고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이징 웨지 패턴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밀어붙이지만 매도세도 그에 만만치 않게 계속 저항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상승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다가 결국에는 주추세인 상승의 힘이 점점 빠지면서 주추세선인 상승 추세선으로부터 하방 이탈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방향성이 아래로 반전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폴링 웨지 패턴은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인데
매도세와 매수세가 하락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싸우면서 움직이다가 결국 그 하락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주추세선인 하락 추세선을 상방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방향성이 위로 반전되는 패턴을 의미해요. 이 웨지 패턴은 단타 매매를 할 때 주로 보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꽤나 적중률이 높고 짧은 호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활용하면 좋은 패턴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추세 지속형 패턴을 알아볼 건데 우선적으로 알아볼 패턴은 삼각 패턴입니다. 삼각 패턴은 상승 삼각 패턴과 하락 삼각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부르고, 우선 상승 삼각 패턴은 매도세의 힘이 위에서 일정하게 누르는 것에 비해서 매수세의 힘은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해지다가 결국에는 상단의 저항 라인인 매도세의 힘을 매수세가 압도하면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대로 상승해버리면서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 중 한 가지입니다. 이 삼각 패턴의 특징은 돌파하는 시점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나와준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하락 삼각 패턴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서 방어하는 매수세의 힘은 일정한데 위에서 누르는 매도세의 힘은 계속해서 강해지다가 결국에는 이 매도세가 압도하면서 승리를 하고 아래의 지지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방향성이 하락으로 명확해지면서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 중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추세 지속형 패턴은 플래그 패턴입니다. 이 플래그 패턴은 깃발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통 강한 추세가 나온 뒤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주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으로 해석이 돼요. 플래그 패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터져주면 그 와중에 차익 실현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생기게 되고, 또 동시에 강한 추세를 인지하고 신규 매수자들이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특정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보통 상승 추세일 때는 이 플래그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하락 추세일 때는 상승 채널 형태로 조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플래그 패턴이 추세 지속 패턴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긴 하지만, 추세 힘이 정말로 더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정을 받는 형태 자체가 더 이상 주추세로부터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옆으로만 횡보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패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단순히 패턴을 암기하자가 아니고 이 패턴이 왜 생겨났는지를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해해 보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도 패턴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두 번, 세 번 돌려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턴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를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면 패턴의 저주에 빠져서 패가망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추가로 제 채널에 차트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추세 분석에 대한 강의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기술적 분석의 근간인 거래량부터 다양한 기본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구독해두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본인 걸로 만들어서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